여기 뉴질랜드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사람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던 여성이 바지를 벗어버리기 시작하며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공항에서 눈물을 흘렸고 바지까지 벗어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마야 로즈라고 합니다. 저는 공항에서 일하고 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뉴질랜드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도 들고 여행객들의 설레는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져서 늘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행복한 직장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들어온 신입 직원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유학을 와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중국어 통역사로 입사한 것이었는데 사실 그 직원은 입사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의문을 샀어요. 뉴질랜드가 학벌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항 직원들을 뽑을 때는 학벌을 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보니 최대한 엘리트들로 뽑고자 했고 특히 통역처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외모나 언어 능력, 고객을 응대하는 기술도 꼼꼼하게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은 외모는 예쁘장했지만 담배를 피워서 손에는 담배 냄새가 항상 묻어 있었고 업무를 할 때도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자주 비우고는 했습니다. 담배는 얼마나 센 걸 피는지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면 그 사람 주변으로는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저는 출입국 심사대에서 일을 했고 그 직원은 공항 로비의 인포메이션 창구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물론 통역일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끔 중국어로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있는 곳으로 그 직원을 불러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직원과 한 공간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중국인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아예 그 직원이 출입국 심사대 쪽에 상주하듯 있게 되었거든요. 중국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렇게 4개 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와주기를 바랬으나 저희의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 중국인 직원이 여기로 오고 싶어 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저희는 의아했습니다. 대체 왜 저 직원이 바라는 것은 모두 이루어지는지 이상했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뉴질랜드라면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 직원은 뉴질랜드와는 관련 없는 중국에서 온 노동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어디서든 그 직원을 앞다투어 모셔가려고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희 뉴질랜드 사람들은 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는 도무지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직원은 마치 자신이 뉴질랜드 사람인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자꾸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깝게 지내는 한국 직원과 그 중국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국 직원은 자신의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게 퍽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뉴질랜드를 비롯한 서양 국가는 자신의 나라를 특별히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뉴질랜드, 미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냐고 물으니 한국 직원은 중국이 그러는 건 본 적이 없다면서 중국 직원이 뉴질랜드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나의 뉴질랜드,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정말 일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면 괜찮아요. 뉴질랜드를 그만큼 좋아해준다는 의미가 되니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직원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밉상이었습니다. 그 중국인 직원은 뉴질랜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박해서 걱정이 돼. 처음엔 중국인들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본 중국인들은 별로 순수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중국에서는 순수한 모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뉴질랜드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나 문서가 없어도 사람을 잘 믿는다라며 보증금은 나중에 꼭 주겠다고 거짓말을 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말도 없이 집을 뺀 일을 알려주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집안에 있는 가전을 몇 개 부셨는데 그걸 갚으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나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주지도 않았으니 손해 볼 건 없었다면서요. 그래도 월세는 꼬박꼬박 냈으니 별 문제 없지 않냐고 하는데 그냥 확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면서 나라에서 내라고 세금을 다 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자신이 뉴질랜드를 너무 사랑하는데도 이 나라에 이민을 오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혜택을 보고 살고 있으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중국 직원은 열심히 일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는 했어요. 뉴질랜드 직원들을 더욱 경악하게 했던 말과 행동은 바로 인종차별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는 마오리족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마오리족 사람들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인데 중국인 직원은 저희가 마오리족 사람들을 멸종시키고 뉴질랜드를 점령했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마오리족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으로 대우받고 있어요. 또한 마오리족 사람들과의 공존은 뉴질랜드의 자부심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마오리족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며 그들을 원주민이라 특별히 구분 짓지도 않아요. 그저 저희의 가족이자 친구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중국인은 덩치가 크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마오리족 원주민들을 향해 덩치가 커서 뚱뚱하고 멍청해 보인다. 생긴 것만으로도 위협적인데 저걸 그냥 두면 우리 뉴질랜드인들의 위험이 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중국인들 사상이 정말 웃기지 않아요? 사연 읽다가 너무 어이없어서 그만. 죄송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의를 받기도 했어요.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했다면 잘리는 게 당연해요. 뉴질랜드 출신뿐만 아니라 마오리족 출신들에게도 눈총을 받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우리 뉴질랜드인들이 피부도 하얗고 훨씬 총명하니까 저런 눈빛을 보내는 거라면서 피해 망상이 정말 심하다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직원의 차별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시아계와 동남아시아계에서 온 사람들을 정말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영어로 무엇을 물어보면 너희가 말하는 영어 발음은 이해가 안 되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말을 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건 예산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 보니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이 수많은 아시아권 사람들을 도맡아야 했고 업무량에 치여 너무 힘들다며 매일 같이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중국인 직원은 특히나 한국인을 싫어했어요. 한국인들은 음침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면서 중국의 귀한 역사 문화를 자신들의 고유 문화라고 둔갑해서 세계인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거나 한국은 외국인들이 주로 다니는 공항과 서울 근처만 화려하고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배고픔에 허덕이는 빈민촌들이 즐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우리 중국을 상대로 기어오르려고 하는 행태들을 볼 때면 너무 기막히지만 중국인들 자체가 워낙에 배포가 크고 너그러워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자신들보다 잘 사는 국가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면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묵뚝뚝하고 불친절하기가 몸에 배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들이 불친절하고 음침하며 무식하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일하면서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젠틀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묻지 않아도 척척 준비해서 건네주어 수고로움을 덜어주었고 영어 실력도 유창했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입국 심사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은 전부 익혀오더라고요. 한국 여권 파워는 대단해서 까다롭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입국 심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검색대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자친구도 한국인들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라 칭찬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들고 오는 짐을 굉장히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금지된 식물이나 동물이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유럽이나 미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금지된 것들이 나옵니다.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자라는 식물은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고 생태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 반입이 금지된 것뿐입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고지하면 화들짝 놀라며 정말 몰랐다고 당장 처분하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자녀를 위해 수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나라와 가져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다라며 처분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가져온 것들은 보통 말린 약재나 건어물 등이 대부분인데 중국인들이 가져오는 것들은 무언가에 절인 것이고 냄새가 너무 세서 봉투를 몇 겹이나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해요. 일단 냄새부터 위험 물질 같기 때문에 당장 가져다 처분하려고 하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아냐는 둥, 이건 중국에서 몸에 좋은 것이라는 둥, 너무 의심스러우면 여기서 너희도 먹어보라는 둥, 정말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난리를 피운다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공항 경찰들이 출동하는 일도 잦아졌으니 그 행패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인이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족속으로 취급하다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 중국인 직원이 그냥 한국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공항에서 일하던 기간을 통틀어서, 아니 앞으로 일할 날들을 통틀어서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입국 심사대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위조 여권이 발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장 위조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은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상황을 물으니 위조 여권이라는 건 확실히 밝혀졌는데 이 사람의 진짜 국적을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굉장히 곤란해 보였어요. 말없이 울고만 있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여기서 울어봤자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일을 해결하지 않겠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움을 줄 테니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봐라. 라며 설득했지만 그 여권 위조범은 울음을 그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에서 출발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알게 된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들 설마 했겠죠. 저는 중국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어디서 또 담배를 피우면서 농땡이를 부리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시비나 걸고 있었겠죠. 여권 위조범에게 한국인 직원이 가서 한국어로 물어봤는데 한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Officer started speaking to her and she wasn't able to reply in Korean. It appears that she doesn't speak Korean, which is of 중국인일 수도 있을 거라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울고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저희에게 무어라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서 귀를 틀어막고 싶던 그 순간 여권 위조범은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화가 났는지 발을 세게 구르다가 갑자기 엉거주춤 자세를 잡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보고 있던 저희는 모두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그 여권 위조범은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똥을 싸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지를 내리려고 하자마자 남자 직원들은 모두 방을 나갔고 저희는 차마 다가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몸을 바들바들 떨며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서 어떤 끔찍한 장면을 봐도 이보다는 못했을 것입니다. 똥을 싸겠다고 얼마나 힘을 주는지 얼굴이 시뻘개진 것도 모자라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찰싹 붙어서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권 위조범은 아무리 힘을 줘도 똥이 나오지 않자 크게 한숨을 내뱉으며 바지도 올리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희는 주춤거리며 그 사람에게 가서 강제로 바지를 입혔고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밖으로 나가서 마약 감식반을 불렀어요. 약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생각하며 부른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녀에게서는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하겠다며 마약 감식반이 자리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인 직원이 왔습니다. 저희는 대체 어딜 갔다가 이제야 왔냐며 화를 냈어요. 늘 웃기만 하던 사람들이 화를 내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당장 저 사람과 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중국인 직원은 왜 짜증을 내냐면서 되려 저희에게 짜증을 내며 여권 위조범과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주고받더니 중국인 직원이 저희에게 이 사람이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한국인이 대체 왜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중국을 통해 들어와요? 저희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대화나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직원은 자꾸만 이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이고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죠. 한국인이라는 의심을 받는 중국인 여권 위조범은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화가 났는지 벌떡 일어나서 중국인 직원과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싸울 지경에 이르자 직원 한 명은 휴가를 떠난 4개 국어 능력자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직원은 전화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역을 해주었는데 그 내용이 실로 가관이었어요. 너 어디서 오는 애냐고 물어보네요.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체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길래 이딴 짓을 하냐고 물어보고 자기는 베이징에서 왔는데 너네 같은 애들이랑은 더러워서 상종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인 직원은 그 사람이 중국에서 온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지역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은 좋지만 중국인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공항 경찰이 오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저희는 왜 여권 위조범이 한국 여권을 위조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알고 보니 채팅을 통해서 뉴질랜드 남자에게 반했는데 아무리 대시를 해도 넘어오지 않자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거리가 멀어서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기 위해 뉴질랜드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중국 여권으로는 입국 거절이 워낙 많이 된 터라 사랑을 위해 위조된 한국 여권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사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헛소리죠. 위조된 여권을 가져온 것 자체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사랑도 모르는 악에 무리로 취급했고요. 그 사람은 본국으로 추방 조치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직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었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한국인이 오해를 당할 뻔했다고요. 그런데 한국 직원은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익숙하다고요. 알고 보니 한국 여권은 외국에서 아주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소매치기범의 소굴을 찾아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여권이 엄청나게 발견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디 여행 가면 꼭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행하는 동안 신분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여권을 재발급받고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여권의 힘이 세면 이 정도인지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누구나 원하는 한국 여권이라면 지금처럼 위조의 가능성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을 여권에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절대 위조할 수 없도록 말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여권 제작 방식과 디자인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위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제대로 위조하지도 못할 거, 왜 저런데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저는 중국인 여권 위조범이 가지고 온 한국 위조 여권을 보았습니다. 조잡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런 걸 한국 여권이랍시고 들고 왔다니 한국인들도 참 피곤하고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날의 파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직원이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거짓말을 친 것이 들통나면서 중국인 직원이 통역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음이 상부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도 드러나게 되었죠. 조사를 마치고 보니 정말 놀랍게도 중국인 직원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인 직원이 인사처 관리자의 불륜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뻘의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중국인 관리자의 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녀가 불륜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인사처 관리자의 아내가 찾아와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란을 만든 주범인 인사처 관리자와 중국인 직원은 그날 바로 잘리게 되었는데 세기의 사랑을 하는 것 같았던 두 사람도 직장에서 잘리고 이혼할 위기에 처하자 서로를 물고 뜯으며 저주를 퍼부었어요. 인사처 관리자는 중국인 혼혈이었는데 비슷한 핏줄끼리 끌리기라도 한 것인지 중국인들은 원래 다 저런 것인지 보면 볼수록 놀라운 민족성이더라고요. 그 중국인 직원이 빠진 자리에는 한국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인 직원에게 된통당한 터라 모든 직원들이 그 한국인 직원을 경계했지만 그녀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포메이션에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항상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었고 그 사람의 인종이 무엇이고 출신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친절했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곳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공부를 더 하고자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솔직히 이 직원만 그랬다면 모든 한국인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소개해준 다른 한국인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직원보다 살짝 무뚝뚝한 것 같기는 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항상 한국인을 꼽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한국인이라면 일단 좋은 인상을 가지고 시작하고요. 누군가는 색안경이고 불합리한 행동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한국인들은 모두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온 직원들은 면접에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면접에서 돌발 행동이나 실수를 많이 해서 굳이 색 안경을 끼고 보지 않아도 탈락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알아보니 중국인 직원은 호텔 화장실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하나는 꾀해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겠지 했는데 공항에서 잘린 후에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또 한 번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뉴질랜드는 전에 일하던 곳에서 추천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꼭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받지 못했으니 아마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에는 몸 쓰는 일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 직원을 보면서 절대 남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직원이 있는 내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위안 삼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일하면서 만난 한국인 동료들에게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게 된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인들처럼 저축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는 모아야 하겠지만 다 모으고 나면 함께 일했던 한국인 동료를 따라 미국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미 한국인 친구에게도 이야기해놨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며 응원해주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쓴 건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아닌데 이걸 오해하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난 사건처럼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읽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한 소리하고 말았었는데요. 여하튼 마야 로즈 씨의 바램대로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돼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